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홍주명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시 우리 시청자님들의 주식 수익률도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정말 좀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좀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의 히든카드였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와 그리고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IT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보이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그 부분은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후속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아 있고요.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과 함께 월요일 날은 또 바로미터 없이 시장이 시작된다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과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전화와 문자, 그다음에 참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는 샵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요소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어떻게 보면 내 종목이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내 종목이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잘 가는 것 같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장이 상승을 하고 나서 또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기준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샵 3772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또 함께 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을 또 참여하시는 방법과 또 함께 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이번 주의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또 함께 소통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딱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세자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또 이데일리맵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도 이제 소통하는 방식과 또 함께하는 방식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 주 내내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잘 찍혔습니다. 자, 4월 2일 날도 한 5,600억 정도, 4월 1일 날도 5천억 정도에서 한 목요일, 금요일 1조 정도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3월 31일, 3월 29일 모두 다 좀 순매수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딱 가운데 수요일만 좀 양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좀 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콜옵션에 대한 순매수도 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지금 외국인 콜옵션이 연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잠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풋옵션도 같이 매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오락가락하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좀 박스권에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3,1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눌리면 매수, 그다음에 돌파면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을 보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은 3,025.39부터 3,121.58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은 박스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코스피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흐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근데 눈여겨볼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 고점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지금 잠시 뚫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음 주에 유지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주식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보다 화랑장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으면 여태까지 가상화폐가 과연 되겠어, 잘 되겠어 이런 이슈였다가 지금은 잘 될 것 같은데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또 상한가를 연일 가면서 좀 상승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한 주간 상승률이요 100%입니다. 100.64%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연일 좀 상한가를 가면서 그 두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분을 갖고 있는 대성창트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흐름이 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대성창트 같은 경우도 한 주간 상승 흐름이 45%.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 이슈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케미칼,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 같죠. 제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두려워하실 때 제가 그랬죠. SK이노베이션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SK이노베이션 이번 주에 그 목요일자 10% 이상, 14%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10% 이상 종가 마감을 하면서 역시 나도 빅3다 이렇게 딱 모습을 보이죠. 나는 아직 빅3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뭐 빅3 넘버 1 LG화학, 넘버 2 삼성 SDI, 넘버 3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넘버 3 종목 있죠.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가 이제 1년 안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는데 KNN 움직였어요. 그죠? KNN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써니전자 뭐 깨끗한 나라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또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주 동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깨끗한 나라 60%에 이번 주에도 한 30% 상승하면서 또 기염을 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 이제 각계전투잖아요, 그죠? 전체 전투가 아니라 각계전투기 때문에 내 종목도 이 각계전투에서 우승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참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2-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히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화 상담이라든지 문자를 받아보실 때 종목들 함께 좀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전화 문자 모두 다 지금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트렌드 종목,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기법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봉, 월봉을 바라보는 관점,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얼마큼 갔는지에 대한 관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 종목이 좀 올라왔네요. 휴니드 최근에 좀 많이 갔죠. 9,300원 비중 15%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휴니드가 좀 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사업본부에서는 이제 전술통신이라든지 방산산업 쪽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실적이 나고 있는데 종목이 안 가다 보니까 이거 키 맞추기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키 맞추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시총이 1,215억 정도 되고 매수단가 9,300원인데 조금 높게 사셨네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롱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은 제가 주봉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이제 막 고개를 들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9,700원, 600원에서 매도하셔야 될 자리예요. 주봉 보시게 되면 딱딱딱 차트 만들면서 윗꼬리 만들고 슈팅 쏜 거죠. 3월 20일부터 올리고 그다음에 2주 정도 올려놓고서 지금 물량 소화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딱 턴어라운드해서 13,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무리수 없이 한 1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 에너지가 이중 에너지가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준비가 다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방산 관련된 섹터, 특히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잘 갈 수 있는 섹터다. 목표가 13,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6,0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모텍 39,500원 또 문의 주셨네요. 비중 10%입니다. 더 사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손절해야 될지 한번 문의 주세요.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요즘에 이제 아모그린텍이라고 해서 자회사가 있는데
그래픽 관련된 종목은 OLED, QLED 뭐 이런 쪽에도 IT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아모텍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IT랑 조금 다른 게 안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5G 모멘텀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작년도에 인프라가 너무 안 됐잖아요.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받쳐준 거죠.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흐지부지 하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할까요?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단가 39,500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느려요. 자, 보시게 되면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차라리 아모그린텍이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종목의 탄력성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아모텍을 들고 가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 단가가 39,500원이니까 매수 단가가 올라왔을 때 아직 지금 사이클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예, IT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39,500원 본전 매도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1,600원 제시드리겠는데 추가 매수는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있는 물량만 갖고 39,500원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제가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종목 문자로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화로 또 한번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개봉동에 사는데요. 아, 개봉동에 사세요. 그 비가 네네. 좀 추적추적 오죠?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아,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있어요. 더 우울해요. 그 우울하다는 표현 들으니까 종목도 조금 우울하신 것 같은데 혹시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넥신인데요. 아, 제넥신. 네, 14만 2천에 35%인데요. 네네. 작년 12월에 샀는데 한 번도 네. 오르지도 안 하고 지금은 안전히 이제 또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플 수 있는 건데 제넥신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백신에 이제 보조도 받고 네네. 또 시총도 그렇게 낮은 가격도 아니고 시총도 높고 그래서 샀는데 네. 파는가 동시에 내려가지고요. 지금에 아. 와서 또 손절을 하려 보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네네. 반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주가가 안 가게 되면. 그리고 네네. 그 시장의 매수 단가랑 비중 다시 한 번만 죄송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4만 2천 원에 35%요. 예, 14만 2천 원에 비중 35% 네. 이렇게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본 거는 그 자리가 지금 제넥신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코로나 치료 백신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지만 이제 빈혈 치료 요즘엔 이슈가 좀 많아요. 특히 네. 요즘에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호재가 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지.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항암학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 네. 이제 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잘 파냐 싸움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번에 그 항암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회죠. 이런 부분들 네.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더 이상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 자리에서 네. 이제 질질질질 차트 만들고 있는데 네. 14만 2천 원을 다시 한번 여쭤본 건 뭐냐면 지금 네. 딱 거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아. 그러니까 들고 그래서- 있는데 본전에서 매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본전 아니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 네네네. 좀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제약주들은 호재만 뜨면 팍 치켜 오르는데 이 제약주는 호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네네네. 그런데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좀 잘 파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요. 네네. 이게 이제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공매도가 예, 예. 허용되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공매도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면 12만 4천 원 있죠. 12만 4천 원. 네. 12만 4천 원에 반을 매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14만 2천 원에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갈게요. 아, 예. 근데 지금 이게요. 네네. 9월 달에 공매도를 시작하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너무 빠진 주식이라면 공매도에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요?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44,400원에서 그죠? 지금 9만 원에서 두 배밖에 안 되니까 큰 하락은 네. 없는데 상승 요인을 누를 역할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올라가면 네.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낮춰서 목표가를 드리는 거고요. 예, 12만 맞아요. 4천 원 그래서 14만 네. 2천 원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14만 2천 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그렇게까지는 욕심을 안 피우고요. 네. 어느 정도 손실은 감안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주식을 갈아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 12만 4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있어요? 아직 항아마케나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아, 그거 좀 잘 그것도- 활용하셔가지고요. 예, 좀 예.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9만 원은 안 깨는 게 좋습니다. 12만 4천 원에 매도 의견 네.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지금은 이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동일 고무벨트.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11,600원에 11,600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8%입니다. 아, 18%요? 예, 네네, 18%에 체크 드리고요. 동일고멘트 들어가게 된 계기 어떻게 되십니까? 뭐 김전 쪽하고 대선 쪽하고 부산 시장 쪽 생각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근데 좀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좀 지루하셔서 네네네. 아마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동일고무벨트는 이제 고무벨트 만드는 업체입니다. 고무벨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이렇게 문 같은 데나 혹은 그 트렁크 열게 됐을 때 거기 고무벨트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네. 업체고 자동차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된다면 동고벨트도 당연히 실적은 향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9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44억이었는데 20년도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전체적인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4억 더 증가한 148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 그 자본도 1999억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중에서도 대규모 카터필러라고 지금 다우지수 30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터필러와도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올해도 도너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아까 정치 테마주로서의 이슈도 있는데 현재 여기 대표로 있는 분이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좀 탄력성이 좀 둔화된 부분들은 시장에 살짝 소외가 된 부분이지 절대로 뭐 펀더멘탈의 훼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지금 쓰리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쓰리바닥을 만들고서 조용히 고개 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고개 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OBV 자금 이탈 보더라도 자 수급이 상승할 때만 수급이 들어왔지 하락할 때 수급이 나간 적은 없기 때문에 힘이 모이면은 충분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저항적인 구간에서 이 종목은 뭐 안전한 종목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뭐 8,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워낙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고점이었던 1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거래소 종목입니다. 참고로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 200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코스피 200에 그 어떠한 그 공매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투자 대안처로서 또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무난하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자동차라는 전방위 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성공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섹터를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함께 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십니까? 녹십자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8만 원에 30%요. 38만 원에 30%. 녹십자 네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샀는데 계속 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슴이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녹십자가 사실은 더 잘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답답하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은 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한 10조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네네.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사이클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상승 사이클이. 그러니까 녹십자가 좀 얄미운 게 뭐냐면 느려요. 다른 종목보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얄미움을 갖고 있고 다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들 나왔을 때는 두각을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두려운데 지금 또 하나의 질병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기 항상 조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남극 빙하라든지 빙하에서 녹아내리면서 고대 질병 이슈가 좀 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들인데요. 어쨌든 간 그런 부분들 두각 받으면 또다시 두각을 받으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추세가 조금 꺾여 내려왔어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고점이 네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는 38만 원까지 다시 올 것 같아요. 38만 원까지 네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38만 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쭉 보니까 지금 시총이 4조거든요. 그러면 네네. 5조면은 한 20% 정도면 5조예요. 근데 5조를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그러면 네. 지금 40만 원 때문에 이 종목을 기다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냥 38만 원의 종목 정리하시고요. 다른 네네.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38만 원의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 30만 원 이탈시는 손절인데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종목 자체는 이제 안전하니까 38만 원에 매도하셔서 좀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타기는 안 해도 될까요? 이 종목은 물타기 하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엉덩이가 좀 무겁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엉덩이가 예. 무거우니까 차라리 이 종목은 38만 원에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자금을 네네.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기다려야겠네. 유효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네. 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계속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네.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고려 아연이요. 네, 41만 6,500원, 41만 6,500원, 15%. 15%. 고려 아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고려 아연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비철금속 분야라서 코로나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네네.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그 소재 분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근데 2월 중순쯤 샀는데 중간에 뭐 갑자기 은값이 뭐 갑자기 올라가면서 잠깐 삐쭉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하고 그저께 계속 그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도 전혀 미동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보유를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은 손절이라도 해야 될 건지 이제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참 고려 아연은 종목이 참 좋은데 안 가요, 그죠? 엄청 예, 그렇네. 참 좋은 종목인데 이게 말로 못할 정도로 좋은 종목인데 안 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예. 예, 기본적인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코로나 이후에 산업,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때 예.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예. 참 안타까운 게 27만 6,500원이 최저점인데 2배도 못 갔어요. 다른 종목도 3, 4배씩 가는 동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려 아연은 언제나 대한민국에서는 좀 많이 좋고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뭐 네네. 건강 쪽으로도 쓰이고 있고 뭐 산업재로도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재로도 쓰이고 있는데 지금 27만 6,500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40만 원이면은 아직도 저평가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총이 한 7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고려아연은 한 9조에서 10조 사이 가더라도 전혀 높지 않거든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지금도 8천억 단위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평가 받는다 하더라도 10 잡아놓으면은 한 8조에서 9조 되잖아요. 그러면 예. 8, 9조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한 20%에 30%라고 하면 제 적정 주가가 한 45만 원은 무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45만 원. 그러면 예. 근데 45만 원에서 이게 부담이 느끼는 게 꼭 45만 원만 가면 제가 주봉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문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2016년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45만 원만 되면 다들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네. 45만 원이 되면 저는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기 때문에 실적은 아마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4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자리만 되면은 부담감 때문에 내려오니까요. 매도가는 예. 45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드리면은 한 38만 원 체크드리겠는데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게 워낙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들고 계셨다가 45만 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45만 원은 그럼 전량 매도를 해요? 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요. 예, 예. 5월 달에 아마 공매도 좀 불게 되면 고려아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네. 40만 원 밑에 싸게 사놓고 또 45만 원에 갖다 팔고 요거 가능할 것 같으니까 45만 원에 매도가를 정해놓고요. 얼마나 네. 싸게 사는 게임이냐가 이 종목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공매도가 듣기에 5월 중순쯤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45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한 번 정도 탄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래요? 특별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스매스 포지션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어차피 10% 정도 구간이잖아요. 45만 원이면. 그 정도 예. 구간에서 한번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아, 혹은 나중에 이거는 35만 원 밑에서 하면은 최고잖아요. 그죠? 35만 원에서 그렇죠. 45만 원 매도. 이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예.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격을 잘 활용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신성 ENG요. 신성 ENG고요. 그 매수 단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420원에 20%요. 3,420원에 비중 20% 맞으시죠? 예, 예. 자, 신성 ENG 들어가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태양광 안 달고, 뭐, 네. 그런 줄, 뺨시다가 조금 사봤어요. 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특히 뭐 두나무 관련된 뭐 이슈도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간 제가 볼 때는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그 우리기술 투자 쪽 지분 이슈하면서 좀 나온 건데요. 그 조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요. 거래소 코스피 종목입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도에는 재작년도 대비 한 3배 정도, 2.7배 정도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많이 좀 증가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시총이 벌써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이 약 7천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200억 구간에서 시총 7천억이면 퍼가 35배 정도 됩니다. 그럼 이 35배에 대한 적정평가로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성 ENG는 지금은 약간 예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약바이오처럼 기대감으로 좀 후폭풍이 분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 3,42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460원까지는 다시 재반등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460원이고요. 자, 손절 라인은 2,880원 제시드리는데 안 간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수급 상황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가치 평가로는 벌써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3,460원 그리고 손절가 2,880원 드리는데 이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님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종목들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들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하게 문의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우수 AMS고요. 8,700원에 20%입니다.
8,700원에 우수 MS 비중 20%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아, 요즘에 조금 안타까우시겠어요. 좀 요즘 최근에 빠져가지고요. 빠진 게 아니라 가지를 않네요. 수소차 이벤트가 모멘텀이 있어서 네네.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움직이네요. 아래로만 빠지고. 예, 우수 MS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모멘텀도 있고 뭐 다양한 모멘텀이 있어서 네.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기대감이 많은 종목인데, 근데 요즘에 네. 이제 또 좀 쉬고 있죠. 그죠? 빠진다라기보다는 좀 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는 좀 아쉽지만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고, 자동차 테슬라 이슈랑 그다음에 조향, 구동 부품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잘 가면은 간다. 이런 분위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수 MS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현대차가 잘 감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째는 좀 안 갔어요. 그죠? 그래서 네, 조금 그래서요. 이상해서 현대차 보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쵸. 근데 이제 좀 역동조화 현상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수 MS를 보니까 지금 신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신용이. 그러니까 신용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 두 개가 너무 세게 떨어졌거든요. 10월 29일 날, 10월 30일 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신모으기 하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계단식 하락이 나왔어요. 계단식 하락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9,000원의 저항이 좀 많이 보여요. 물론 이게 긴 텀으로 보면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오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9,000원이면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너무 지루해서. 네. 지루해서요, 그죠? 근데 네네. 9,000원까지는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9,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지금 자리에 30%면 3,000억 시총 좀 안 되는 건데, 자동차가 요즘에 그 우즈 제네시스 타고 나서 이제 골프 선수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네. 안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자동차가 엄청 잘 팔린대요, 대한민국 자동차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또 그런 두각과 함께 올라오게 되면 9,0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 나중에 또 3월달부터 해외 수출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럼 네네.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하반기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 손절라인 6,000원 제시 드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자동차가 일단은 네. 그 쇼티지 현상 때문에 좀 빠졌다가 좀 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재평가 받고 있으니까요. 다시 네. 한번 올라올 때 꼭 파시면 좋을 것 같고, 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정도에 한번 정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또 행보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요, 주식은 기다리다 보면 좋은 종목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문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금 매수가 19만 6천 원, 40%인데 추가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라고 문자가 오셨네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종목 괜찮은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뭐 중고차 관련해서 딜적인 부분들 이슈도 있었고, 자, 19만 6천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금 자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시총이 한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7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대 모비스랑 글로비스는 항상 비교 대상이에요. 근데 모비스가 현재 시총이 지금 그 한 30조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9조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럼 9조면은 지금 30%면 18만 원에 30%면 얼마죠? 5만 4천 원 더 더하면은 한 24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24만 원. 그러니까 23, 4만 원이 고점으로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22만 원까지는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전고점까지 간다. 그래서 목표가 22만 원 제시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려면 저 같으면 16만 원 밑에서 매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모아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16만 원 밑으로 사셔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추거나,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시는 물량으로 가져가실 때는 22만 원까지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죠. 와, 가상화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7천만 원 돌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텐베거 1조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1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8이 16, 20%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12,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2,000원 좀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000원 좀 제시 드리겠는데, 워낙 요즘에 가상화폐가 좋다 보니까 좀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변화와 흐름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또 중심 잡고 가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 AS랑요, 그다음에 또 관심 종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SK이노베이션 드렸었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 갈 수 있다. Don't worry.
BFP. 제 말이 맞았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제가 16만 원 드렸는데 그리고 더 가길래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대장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3대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흐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시총 22조인데 30조 땐 고민해 보자고요. 30조부터는 살짝 고민할 구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IA네트워크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렸는데 IA네트워크스도 제가 돈워리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에너지 모이니까 올라가죠. 결국 이 흐름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돈워리 BFP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좀 같이 보셔야 될 종목 좀 체크 드리겠는데 넷게임즈라는 종목 좀 체크해 드릴게요. 아, 올라갔네요. 자, 넷게임즈는 넥스코리아가 최대 주주입니다. 모바일 게임 사업용인데 저는요. 대한민국의 엔터 열풍에서 게임 열풍으로 넘어왔다라고 봐요. 정말 대한민국의 그 미세한 기술력과 화질, 능력 게임사들 다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모바일 게임 V4가 일본 시장에서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히트도 글로벌 시장 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대규모로 확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13,500원, 목표가 15,600원, 손절가 10,000원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목표가 제가 짧게 드리긴 했지만 게임이 대세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배달이 대세가 됐잖아요. 배달, 게임, 뭐예요? 언택트가 대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만나서 뭐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가상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는 저는 내려올수록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당이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잘 팔라요. 타이어 코팅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신사업이 수소차량 전기차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있고요. 타이어 코드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수소 전기차 부분 사업 확대 기대감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타이어 코드 부분 실적 호조 기대감이 같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밑으로 사고 싶은데 그 배당이 1,000원이에요. 배당이. 그러니까 5만 원 밑으로 사면 배당률이 한 2%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당 메리트도 있고 목표가는 7만 원 좀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4만 9천 원 제시드리겠는데 시장 자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조금 관심 종목이나 AS에 대한 부분도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부분들 함께 소통하는 방법 있죠.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샵3772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어떻게 봤는지라든지 또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기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좋은 종목은 어떠한 조건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종목 찾는 방법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 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데 자, 기본에 충실해야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 가지 구분을 나눌 수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액은 시장의 트렌드 종목을, 영업이익은 상대적 경쟁력 확보를,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철저한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종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눌림 전략으로 가고요.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파동을 통해서 간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시장이 중심주가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경쟁력, 즉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원가에 앞서거나 혹은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해지고 내 머니가 들어오면서 안정성까지 확보되는 기업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캐시플로우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로우 개념의 어떠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나중에 또 많이 내려왔을 때 뭐 10,000원 밑으로는 다시 또 매력을 가질 수 있는데 탄소섬유라든지 합성소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됐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니즈가 증가했다는 거죠. 결국 시장 트렌드 종목이라는 것은 니즈가 많고 수요가 많고 쇼티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풀가동을 시키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확신을 주는 것은 뭐 영업이익률이 757억으로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숫자가 빠르게 변하면 주가는 갑니다. 그래서 숫자 싸움이 주식 싸움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내 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들 574억으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게 됐죠.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 반도체 장비 코팅 작업입니다. 자, 이 기업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두고서 나중에 눌릴 때 보시면 되는데 3,000원 이하 혹은 2,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크게 무리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적인 이유는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매출액이 2,576억, 3,200억에서 2,700억에서 자, 매출액은 크게 안 늘었어요. 근데 마진율이 좀 낮아진 게 뭐냐면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데 영업이익이 189억, 139억, 187억, 192억인가 이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아, 이 종목은 어떠한 상황에도 유지를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종목에 대한 거 숫자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도 꾸준히 똑같아요. 이 종목은 뭐예요? 눌림 매매 종목이에요. 다시 가면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결국 이 파동 안에서 얼마나 내가 싸게 사느냐. 그러면 어떠한 악재 속에서도 항상 비슷한 매출액과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기 때문에 반등이 이 구간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3,500원, 2,500원 사서 뭐 3,500원을 팔겠다라는 식의 어떤 매출 비즈니스 혹은 펀더멘탈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매도가를 정해놓고 오히려 누가 싸게 사느냐 싸움이다. 주식은요. 가겠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도가를 정해놓고 싸게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가가 이게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에서 내가 50% 먹겠다면 5만 원에 사면 되는 거고 10만 원에서 만 원을 사겠다면 아니 100%를 먹겠다면은 10만 원에서 뭐 5만 원이 100%겠네요. 그죠? 10배를 먹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만 원에 사면은 10배를 먹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죠. 제가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매도가를 정해놓고 매매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주식 경력 15년입니다. 15년인데 결국은 그 매수를 잘하는 게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매도가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하고 그 매도가에서 얼만큼 잘 사느냐. 그게 결국은 주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매도가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죠. 대창단조라는 종목인데 자, SOC 투자 확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뭐 3,550원에서 8,500원까지 갔는데 자, 이 종목도 습성을 보자고요. 매출액이 2,500억인데 2,600억. 아까 전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랑 비슷하죠. 아,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7,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딱 정해요. 그럼 내가 7,000원까지 가게 되는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189억, 139억, 187억, 192억 비슷하죠. 아, 이걸 어떠한 상황이 돼도 비슷한 로직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목표가에서 얼만큼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왜? 이렇게는 항상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숫자와의 대화입니다. 수와의 대화에서 압도할 수 있을 때 결국 수익을 더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산 퓨얼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탄소섬이랑 합성수지 이거는 그 매출액이 올라갔죠. 그죠? 매출액이 4,600억에서 영업이익이 260억이 되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갔죠. 얼만큼 싸게 사냐 싸움이고요. CJ에 대한 통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 택배 물량 증가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B2B 쪽에서 먼저 일단은 그 좀 더 그 원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보다는 7조, 9조, 10조, 10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이 2,300억에서 3,253억.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10조에서 3,200억이면은 3%에서 4% 정도 영업이익이 남는 거죠. 근데 중요한 그 로직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꾸준하게 주가가 최대 실적을 찍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결국은 투자의 관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11만 원에서 19만 원, 약 20만 원이면은 15만 원이 중시값이죠. 그럼 15만 원에서 내가 중시값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한 것 대비 계속해서 실적이 사상 최대를 찍는다면 주가는 선반영되고 주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통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물류의 플랫폼이 간다면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주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변화를 얘기해요. 나아질 수 있느냐,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럼 주가가 당분간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결국은 그 목표치를 찌르고 올라갑니다. 숫자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 숫자가 바뀌는 걸 갖고 왜 그래서 가상화폐와 주식의 구분적인, 물론 가상화폐 요즘은 잘 가고는 있지만 가장 큰 주식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은 숫자가 명확해요. 주식의 매력은 이거예요.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회사가 변화되고 저는 이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숫자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계속 적자가 유지되고 흑자로 막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안 해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숫자가 계속 찍힐 수 있고 변화돼서 만약 적자였어요. 대규모 적자였다가 막 흑자로 빵 찍혀요. 뭐 넷게임즈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은 결국은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DB하이텍. 좀 자동차 반도체 관련제로 부각인데 이렇게 쭉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만약에 45,000원, 4만 원 내려면 땡큐죠. 왜?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를 6만 원을 보겠다. 그럼 내가 4만 원에 사면 50%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내 매출액을 보니까 6,700, 6,000, 8,000, 9,300원. 아,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이거는 2021년도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겠구나. 왜? 부족 현상이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2,393으로 확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끌어올라오게 되는 거고 시세 분출과 함께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은 얼마나 싸게 샀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예를 들면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그럼 6만 원에서 내가 30%의 수익을 내겠다. 뭐 그럼 내가 4만 5천 원에 사야지. 역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를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내가 6만 원 밑으로 하겠다. 뭐 5만 7천 원, 5만 5천 원 밑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W게임즈도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뭘로 잡는 겁니까? 수치로 잡는 거고 그 수치가 뭐예요? 매출액이 3천억에서 6,582억, 3년 동안 2배 늘었고요. 자, 영업이익이 810억에서 1,942억,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자, 주가를 얼마큼 싸게 사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지고 포인트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로직을 만들어 드렸고요. 결국은 이런 모든 분석에 대한 핵심 사항은 결국은 기본적 분석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족한 부분들도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하단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QR코드와 그다음에 또 참여하시는 방법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로직을 갖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 하단에 있죠.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에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QR코드를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맵입니다. 언제나 그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 포인트에 있습니다. 핵심을 잘 잡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황금 주식에 명쾌한 타이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